네, 안녕하세요. 오늘 선생님은 먼저 첫 시간에 학습법, EBS 활용법과 관련해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 가지 선생님이 공부했던 경험들,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누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은 서울에서 이런 활동을 했고요. 지금은 EBS에서 여러분들과 같은 학생들을 많이 만나면서 같이 학습법도, 그리고 대학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진학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알아볼 내용들을 목차로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공부를 왜 하니? 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지금 시작해도 과연 가능할지. 1학년 친구들은 아직 입시가 멀리 있는 것 같죠? 지금 아직 관심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 아니야. 1학년들이야말로 훨씬 준비할 시간이 많이 남은 만큼 지금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자, 공부 왜 하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공부를 왜 하냐고 선생님이 먼저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면 이런 대답을 많이 합니다. 성적을 올리고 싶어서. 여러분 성적 왜 올려요? 대학 가려고, 좋은 대학 가려고. 이렇게 대답들을 하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물어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정말 솔직한 것 같아요. 정말 솔직한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아주 뭐 나중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구를 구하고 이 온 우주를 뭐 구하고 기여를 하기 위해서 이런 뭐 훌륭한 아주 고귀한 답을 하는 학생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대학 가려고, 그 다음에 대학 가서 뭐 하려고? 취업하려고, 솔직하게 그냥, 그 다음에 이렇게 아주 정말 솔직하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공부의 목적인가요, 여러분? 정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나요? 아니,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왜 공부하는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대학에서도 궁금해. 여러분들이 왜 공부를 했는지, 고등학교 때 왜 공부를 했는지 대학에서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대학에서 여러분한테 물어봐. 어떻게? 이렇게. 학업에 기울인 노력에 대해서 써라. 이거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알고 있네. 자기소개서 1번 문항이에요. 1번에서 제일 처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대학에서 여러분들을 선발하려고 할 때 너 공부 왜 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대학 그냥 가기 위해서요, 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여러분 뭐라고 쓰실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떠오르죠. 자기소개서 1번 문항은 학생들이 작성하기 가장 어려운 문항이에요. 가장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종이 한 장을 탁 갖다 놓고 계속 고민하다가 막 구겼다가 다시 또 고민하다가 몇 날 며칠이 걸려도 못 쓰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공부를 사실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친구들도 있지만 공부를 했어도 내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는지 모르고 성적만 생각하면서 공부한 친구들이 많아서 그래.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자소서 1번에. 정말 제일 많이 쓰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근데 저만의 공부 방법을 사용했다는데 사실 전국에 있는 학생이 90%가 다 저만의 공부 방법을 썼다는데 그 방법이 다 똑같아. 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공부하는 방법 다 비슷하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릴 수 있었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 1등급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럼 2등급도 쓰고 3등급도 막 써요, 학생들. 저는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렸습니다. 결국 성적 올린 이야기를 쓰고 맙니다. 1번에. 근데 이게 우리 공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잖아. 성적 올리면 뭐 할 건데? 그 다음에 대학 갈 거? 취업할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공부하는 목적이 뭘까? 공부의 목적은 높은 성적만은 아닌 것 같아요. 공부의 목적이 뭘까?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아는 친구 중에 옛날에 공부를 정말 안 하다가 열심히 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좀 잠깐 소환했어. 내신 7등급인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 공부했을까 안 했을까? 공부 안 했겠죠. 7등급은 받기 쉬운 성적이 아니잖아. 그죠?
받기 쉬운 성적 아니에요.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1, 2, 3등급 안에 들기 힘든 만큼 7, 8, 9등급도 들어가기 힘들어요. 아주 적거든, 숫자가. 그렇죠? 근데 7등급이면 공부 안 한 친구야. 근데 이 친구가 고3이 된 거야, 어느 날. 고3이 되더니 갑자기 공부를 뭐 열심히 하기로 마음을 먹었나 봐. 새벽 5시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친구가. 여러분 새벽 5시에 꼬박꼬박 일어나 본 적 있어요? 어쩌다 한두 번 말고 일주일, 한 달 넘게 꼬박꼬박 또는 1년. 지금 고3 올라오더니 계속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거야. 그럼 막 가끔 코피 막 푹푹 터지고, 그죠? 예, 잠을 잘 못 자니까. 성적이 어떻게 됐을까? 7등급인 친구가 성적이 어떻게 됐을까? 5시 일어나가지고 막 수학 문제 막 3문제씩 풀고 학교 가고 막 이렇게. 어떻게 알았어요? 똑같아요. 안 오르더라고. 그렇죠? 예. 이 친구가 저예요. 제 얘기입니다. 선생님 고3 때 고3 되기 전까지 공부를 정말 한자도 안 했어요. 예,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죠. 예. 그때만 해도 뭐 스마트폰 이런 것도 없었는데 뭐 하고 살았는지 뭐 다른 재미있는 게 많았나 봐. 그래서 공부를 잘 못했어요. 안 했죠. 근데 고3이 딱 어느 날 되니까 내가 고3이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평소에 또 내 성적이 너무 안 좋으니까 창피하잖아. 그죠? 그리고 자존심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존감. 그래서 이 자존감을 조금 이렇게 그래도 내가 고3인데 뭐 공부하는 척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고3이 되자마자 한 게 뭐냐면 당장 책을 펴가지고서는 뭔가 공부를 하려고 그러니까 해본 적이 없어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일단 한번 해보자 그래서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건 어떻게 할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5시에 일단 일어났어요. 그리고 책 펴고 앉아 있었지 그냥. 눈에 안 들어오죠 잘.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건 그래도 꼬박꼬박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고3 내내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거는 나름 성공한 것 같아요. 진짜 아침에 코피 막 한 2-3번씩 터지고 그랬습니다. 밤에 물론 늦게까지 책 앞에 앉아 있죠.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공부가 잘 되진 않더라고. 그래도 한다면 한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고3 때 계속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걸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대학 갔을까? 대학엔 못 갔습니다. 재수했어요. 바로 대학에 못 가서. 왜? 성적이 안 오르니까. 근데 국어, 영어, 수학은 정말 안 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공부를 한 국어, 영어, 수학은 10년 동안 했는데도 안 올랐잖아. 예, 근데 탐구는 단기간에 되는 과목이더라고요. 1년 동안 열심히 새벽 5시 일어나서 탐구 열심히 했더니 수능에서 탐구는 만점을 받았어. 물론 국영수는 엉망이었겠죠. 그래도 한다면 한다고 했더니 탐구는 만점이 나온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대학은 비록 못 갔지만 뭘 느꼈냐 하면 좀 되네? 이런 걸 느낀 거예요. 한 번도 잘해본 적이 없었고 좋은 성적이라고는 받아본 적도 없었는데 조금 나도 뭐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는 신용을 좀 했더니 뭐 탐구는 그래도 점수가 잘 나오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적을 당장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이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좀 뭔가를 해서 할 수 있다는 걸 느껴보셔야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인생에서 이게 터닝 포인트야. 비록 당장 성적 안 나왔고 대학 바로 못 갔지만 선생님은 나도 뭔가를 할 수 있구나를 요만큼 알고 고등학교를 졸업을 한 거죠. 물론 재수했어요. 근데 재수해서도 성적 잘 안 나왔고 막 고생해가지고 겨우 전문대 갔어. 전문대 가가지고 전문대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가지고 군대 가서 선생님은 조금 더 철이 들었어요.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열심히 그 이후에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그토록 저 높이 동경하고 바라던 대학을 갈 수 있었어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어떻게 열심히 했냐고?
선생님 군대 다녀와서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옛날에 잘했던 거 있잖아. 5시에 일어나는 거 잘했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는 4시에 일어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일부러 한 1시간쯤 떨어져 있는 거리에 도서관을 가요. 왜냐하면 집 앞에 있는 도서관을 가면 왔다 갔다 해서 안 돼. 그래서 멀리 가. 새벽에 차 없잖아. 그죠? 아버지를 깨웁니다. 아버지, 저 좀 태워다 주세요. 그 새벽에 도서관을 막 가요. 그래서 도서관 불을 내가 켭니다. 도서관 불을 내가 켜고 이 불은 내가 끈다. 그 도서관에 있으면 도서관에서 딴짓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책상에서도 안 일어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딱 가면은 아침 먹을 거리, 점심 먹을 거리는 그냥 책상에서 먹을 수 있게 싸가지고 들어갔어. 책상에서 안 일어나. 약속을 정했어요. 그리고 화장실도 딱 내가 10시간, 저녁 먹으러 가기 전 10시간 동안은 딱 3번만 간다. 예. 지금은 핸드폰이 있어서 책상에서도 뭐 딴짓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선생님 때는 삐삐가 있었어. 삐삐. 삐삐는 예, 가방 깊숙이 넣어놓고 절대 꺼내지 않는다. 선생님만의 규칙을 정해놓고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죠. 책은 잘 안 돌아요, 처음에. 그러나 앉아있다 보니까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특히 선생님한테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 근데 이 친구가 선생님보다 똑똑한 친구야. 딱 보면 알잖아. 우리 옆에 있는 친구가 나보다 똑똑한지 조금 덜 똑똑한지 느낌이 오잖아. 근데 이 친구가 선생님보다 훨씬 똑똑한 친구야. 수학도 선생님보다 2배 이상 빨리 풀어. 그래서 선생님 목표를 정했어요. 내가 저 녀석보다는 오늘 한 장 더 본다. 내가 저 녀석보다 한 장 더 보기 전에는 내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목표를 세웠죠. 그래서 이렇게 가끔 힐끔 봐요. 그러면은 벌써 저기 하고 있어, 저 친구는. 막 쫓아가야 돼. 열심히 쫓아가야 한 장 더 보지. 그래서 옆자리 친구보다 한 장씩 더 보기.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선생님이 정말 애를 썼습니다. 책상에 앉아 있으면 정말 부들부들 떨려요. 너무 일어나고 싶어서, 딴짓하고 싶어서. 정말 참기 힘든 고통들이 많았어요. 나름 참아냈죠. 그래서 선생님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희한한 짓을 왜 했을까? 왜 했어요? 선생님이?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 번쯤은 나를 이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나를 한 번쯤은 이기고 넘어서 봐야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들었어. 그래서 대학을 갈지 못 갈지 몰랐지만 기준을 정해놓고 규칙을 정해놓고 지키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공부를 아예 안 하는 친구들도 있고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규칙을 좀 하나씩 잘 정해서 지켜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을 넘어설 수 있는 순간들이 와요. 그런 목표들 여러분들이 정해서 실천을 해봤으면 좋겠어. 자, 그럼 이제 공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공부하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 공부하는 장소가 일단 있어야겠죠. 그래야 거기 앉아서 일어나질 않지. 근데 그 공부하는 장소가 바로 옆에는 TV가 있고 바로 옆에는 침대가 있고 바로 옆에는 냉장고가 있고 바로 옆에는 핸드폰이 있다면 그 장소는 적합하지 않은 장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합한 장소를 잘 찾아야 돼요. 선생님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도서관을 택했었어. 그래서 이런 학습 장소, 앉아있기, 방해물을 치워야 돼요, 싹. 집에 TV가 있어가지고 공부 못하는 친구들 상당히 많습니다. 추천해드려요. TV를 떼서 버릴 수는 없잖아. 그렇죠? TV 선을 뽑아가지고 버리세요. TV를 연결하는 선 있잖아. 그걸 뽑아가지고 버려. 뭐 집에 굴러다니는 게 있으면 다 갖다 버려. 괜찮아. 선은 나중에 얼마 안 해요. 예, 나중에 대학 가고 나서 사시면 돼요. 부모님이 뭐라고 하실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잘 동의를 미리 구하시고 갖다 버리세요, 선을. 못 키죠.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 방해물을 잘 치우셔야 됩니다.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선생님처럼 저 친구와 어떤 책을 같이 보되 한 장씩 더 보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돼. 그리고 학습량을 정하셔야죠. 그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 사람마다 자기만의 규칙과 방식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자기가 정하면 되는 거야. 선생님이 아까 정했던 약속들이 있었잖아. 그런 것들을 정해보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지키면서 해나가다 보면 왠지 모르게
왜냐하면 이게 습관이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은 21일 동안 반복하면은 습관이 된대. 여러분들 그때까지는 꾹 참고 한번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신만의 단권화 노트를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단권화 노트는 이 책 저 책 보는 친구들이 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교과서나 나만의 노트를 만들어서 노트를 예쁘게 꾸미는 건 중요하지 않아. 선생님이 공부를 해보니까 노트는 예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써야 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줄 같은 거 무시하고 쓰는 것도 괜찮아요. 한번 해보세요. 노트 정리를 난 잘 안 됐다 그러면 줄 무시하고 그냥 막 써보세요. 그리고 하나의 노트에다가 다 정리하는 게 중요해. 그런 것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기고 뿌듯해하기. 저거요. 처음에는 막 너무 힘들고 앉아있기 힘들고 그런데 나중에 자꾸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포기를 할 수가 없어. 그동안 했던 게 너무 아까워서 계속 하게 돼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노력해 보시길 바라요. 습관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습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그렇게 앉아서 책을 펴야 돼. 책 안 펴고 엎드려 자면 소용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게 우리가 공부를 안 해봤던 친구들은 책을 피는 게 엄청나게 두렵습니다. 여러분 알아요? 공부 안 해본 친구들 그런 느낌 알죠? 선생님 안 해봐서 알아요. 책을 피는 순간 갑자기 뭐가 밀려와? 책을 펴면 이런 거 막 밀려와. 진짜야. 이거 언제 다 보지? 나 몰랐는데 펴보니까 왜 이렇게 많아? 한 장 넘어가는데 막 일주일 걸리고 막 그러죠. 실제로 그래요. 그럼 그 다음 장은 더 공포스러워. 근데요, 쫄지 마세요. 쫄지 마. 그 공포 밀려오는 거 당연한 거고 휙휙 날려버려. 책을 편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양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 처음부터 한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넘어가야 될 산들이야. 천천히 가시면 돼요. 예, 쫄지 마시고 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책을 펴는 것이 시작이 반이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래요. 자, 이제 공부 EBS 활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EBS 사이트 다 접속할 수 있죠? 접속할 수 없는 친구 있나요 혹시? 예, 친구 폰 빌려가지고 접속하시면 돼요. 예, 폰 다 있잖아요 요새. 그래서 피라미드입니다. 밑에가 중요할까 위에가 중요할까? 밑에가 중요하겠죠? 기초가 튼튼해야 피라미드가 든든해지는 거야. 개념부터 철저하게 확립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기출문제나 실전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개념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 개념은 피라미드 공간이 넓은 만큼 많이 하셔야 돼요. 공부를.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래서 EBS에 들어오시면은 EBS 교재 부분을 딱 클릭을 하시면 요 밑에 EBS 커리큘럼이라는 게 딱 뜹니다. 여기 보시면 1학년 커리큘럼 어떤 교재로 어떤 순서대로 공부하면 되는지 소개가 다 나와 있어요. 2학년 따로 나와 있습니다. 1학년과 2학년은 교육과정이 달라요. 2학년은 2009 개정교육과정이고 1학년은 2015 개정교육과정이죠. 그래서 교재도 다르고 과목 범위도 조금씩 달라. 그래서 교재를 학년별로 따로 보셔야 돼요. 여기 3학년은 없지만 3학년 커리큘럼까지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이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너무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내신을 먼저 잘 챙기셔야죠. 이게 개념을 확립하는 거야. 내신이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신 진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올림포스, 이거는 2학년 학생들의 내신 국영수 강좌고요. 뉴 탐스러는 1학년 학생들을 위한 거죠. 그래서 내신 강좌는 이걸로 보시고 교과서 특강도 있어요. 교과서 특강도 해줍니다. 아직 전 과목은 아니지만 주요 과목들을 중심으로 교과서 특강, 시험 직전에 요약도 해줍니다. 그리고 중간 기말고사 수행평가, 수행평가까지도 강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하는 모든 그런 교과서로 배우는 개념 내용들을 EBS에서 다시 한번 공부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시험 대비까지 모두 다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으로 점점 올라가잖아. 그럼 이제 수능을 봐야 돼. 그 수능은 좀 새로운 개념이거든. 왜냐하면 내신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수능 개념을 알기 위해서 수능 기초부터
알려주는 이러한 특강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법을 가르쳐주는 특강도 있고 탐구를 어떻게 선택하면 더 좋은지, 특히 여기 앞에 2학년 학생들이 있는데 탐구 선택에 대해서 이제 슬슬 고민하시고 겨울방학 전에는 웬만하면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겨울방학부터는 탐구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거든. 그 전까지는 아니야. 그 전까지는 내신만 잘 생기시면 돼요. 근데 수능 준비할 때 겨울방학부터는 탐구를 선택을 하고 공부를 시작해야 돼. 그러려면은 탐구를 어떻게 고르면 좋을지 여기서 도움을 다 받으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중에 겨울방학부터 내년 3학년, 2학년 학생들이 3학년 1학기까지는 수능 특강, 바로 수능 연계 교재입니다. 여기서 시험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은 여기서 시험이 지문이 그대로는 아니고 지문이 거의 비슷하게 그대로 출제가 되죠. 인용이 됩니다. 그림이 그대로 인용이 돼요. 그래서 이 교재 꼭 보셔야 되는 거죠. 수능 특강, 강좌까지 여러분들 같이 겨울방학, 2학년 겨울방학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 쭉 들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개념을 충실히 다지고 나시면 기출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3학년 1학기 후반부터 여름방학까지 기출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바로 기출의 미래라는 이 책은 그동안에 나왔던 기출문제 중에 핵심이 되는 문제를 정말 잘 뽑아놓은 책이야. 특히 EBS의 교재를 바탕으로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능을 준비할 때 필수적인 교재라고 볼 수 있죠. 이걸 공부를 하신 후에는 여름방학 후반부터 2학기 수능 전까지는 수능 완성과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를 가지고 실전 문제풀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EBS에서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다만 여러분들이 책상에 앉아 있으려는 의지만 필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는 과목별 전략을 선생님이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사실 선생님이 역사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사회탐구는 조금 아는데 사실 국어, 영어, 수학은 국어, 영어, 수학 선생님만큼 전문가는 아니죠. 그래서 전 과목을 선생님이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서도 과목별 설명 다 해드리니까, 그리고 학교에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선생님은 탐구 과목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다만 재미있는 그래프가 있어서 수학만 보여드리고 가려고 해요. 자, 수학의 학생들의 분포를 보니까 수학 가형입니다. 자연 계열이에요. 근데 지금 그래프가 좀 이상하죠? 성적이 1, 2, 3, 4등급에 있는 학생들만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는 거의 학생들이 없죠. 즉 수학 가형, 자연 계열에서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수학이 쉽다 보니까 점수가 높은 곳에 이렇게 밀집되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4등급, 5등급 구간에 있는 이 학생들은 사실은 이 많은 학생들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점수를 쉽게 올리는 방법,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여기를 뛰어넘는 방법도 있지만 굳이 가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엔 이렇게 나형으로 바꿔서 시험을 보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학 나형은 자연 계열에서도 서울의 최상위권 대학만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의 대학은 수학 나형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원할 대학이 수학 가형인지 나형인지를 확인을 하시면 나중에 수학 나형으로, 왜냐하면 수학 나형은 문과 수학이잖아. 이 그래프가 좀 이상하죠. 아까는 여기 앞에만 높았다가 쭉 계속 낮았는데 이상한 친구들이 여기 모여 있어. 예, 문과에서 수학을 정말 싫어하는 친구들 여기 있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밑을 든든하게 받쳐줍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성적이 막 올라가고 그래요. 물론 여기를 넘기는 쉽지 않겠죠. 하지만 밑에 받쳐지는 친구들이 또 있다는 거. 그래서 자기가 과목별 전략을 세우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수학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시면 좋겠고, 탐구 선택과 관련해서 탐구 잠깐 보여드리면요. 탐구는 지금 제일 많이 선택하는 거 사탐에서 생활과 윤리가 제일 높죠. 이거는 지금 3개년치야. 그러니까 작년 거는 초록색입니다. 조금씩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생활과 윤리가 제일 높고요. 두 번째는 사회문화, 그 다음에 한국지리.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 유리한 이유가 있죠. 점수 분포가 골고루 나오기 때문에 좋은 점수 받기가 훨씬 수월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을 고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죠. 선생님 저는 자연계열인데요. 과탐은요? 과탐 역시 초록색 그래프를 보면
2년, 3년 전에 요 빨간색과 좀 많이 뭔가 바뀌었죠. 3년 전에는 생명과학이 1위였어요. 근데 작년에 뒤집어졌습니다. 지구과학이 1등으로 올라섰죠. 전부 다 원과목이야, 앞에는. 그래서 지구과학, 생명과학, 그 다음에 화학 순서대로 학생들이 많이 고르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선생님은 역사 선생님이잖아. 그래서 한국사 좀 잔소리 같이 갖고 왔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한국사는 많잖아. 그죠? 근데 문제가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그래도 한 번은 봐야 해. 근데 다 보면은 또 너무 많거든.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운 친구들은 반이라도 보자는 겁니다. 반이라도 보자. 그래야 우리가 최소한 4등급 이상을 받아서 한국사를 최저등급, 한국사 때문에 최저등급에 실패하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사 공부를 조금은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전형별로 전략을 좀 살펴보면요. 수시와 정시입니다. 수시에서 중요한 거는 최저등급이죠. 최저등급을 맞추면 돼요. 근데 최저등급은 사실 전과목을 다 맞출 필요가 없어. 아주 좋은 소식이에요. 전과목을 다 잘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자, 이 두 친구 중에는 누가 더 잘했을까요? 1번? 1번 손 들어봐. 1번. 1번. 자, 내리고 2번. 2번이 더 잘했다. 평균 내니까 2번이 더 잘한 것 같아. 숫자 계산이 빠른 친구들이야. 근데요, 최저 등급을 맞추기 위해서 더 잘한 친구는 1번이죠. 왜? 5등급, 6등급, 5등급이 3개나 있지만 2등급 2개가 있기 때문에 2개 4를 충족시킵니다. 밑에 있는 친구는 어떻게 해도 2개 4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최저 등급을 맞추기 위해서는 잘하는 과목 2개나 3개를 더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시의 최저 등급을 맞추는 중요한 전략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최저 등급을 맞추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전과목이 필요 없으니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요. 물론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전과목을 골고루 다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3학년 1학기 때쯤 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수시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수시 최저가 중요하다 생각을 하게 된다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한국사 최저 아까 조금은 하셔야 맞출 수 있다. 영어도 수시에서는 절대평가잖아. 경쟁할 필요가 없는 과목이죠. 나만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오르는 과목이에요. 최저 등급을 맞추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재수생들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도 한 번쯤 생각해 볼 과목이라는 거예요. 무작정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해보시기 바래요. 아직은 1학년 특히 도전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자, 정시에는 표준 점수 100분이 합쳐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전 과목이 다 중요해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단기간에 가능한 과목이 있었죠? 아까 선생님 고3 때만 열심히 했더니 뭐는 올랐어? 탐구는 확실하게 잘 볼 수 있었어. 왜? 6개월 정도 열심히 공부하시면 돼요. 겨울방학부터 하세요. 아시겠죠? 탐구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어 역시 마찬가지죠. 정시에서도 영어 점수 비율로 합산 들어가는 학교들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 점수를 잘 받는 게 중요해요. 절대평가라 무시하지 마시고 영어도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EBSI를 줄여가지고 뭐라 부르죠? 한글로? 듀나 아시나요? 예, 자판에서 쳐보시면 돼요. 듀나 치시면은 EBSI입니다. 도와줘 EBSI. 자, 수시를 대비하기 위해서 수시 대비 강좌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과목별 강좌, 교과 강좌를 들으시면 수능만 잘 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수시를 준비하는 강좌들도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논술, 학생부, 적성고사, 심지어는 경찰대, 사관학교 강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EBS에서 수시든 정시 교과 강의든 모두 풀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부하다 궁금한 게 생기면 대입상담실에 언제든지 질문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익명으로 언제든지 비밀글로 질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상담실 들어오셔서 상담실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카메라 찍고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찍고 있잖아. 여기 녹화한 내용들 여기 그대로 다 올라옵니다. 지금까지 찍은 것들 다 있어요. 여러분들 와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칼럼이 있어요. 입시 주제별 칼럼이 여기 전형별 분석에 들어오시면 나와 있는데, 여기선 여러분들이 농어촌 전형이면 농어촌 전형, 필요한 전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어떻게 하면 준비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오셔가지고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부하다 지칠 때 선배들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고 선생님들의 응원 동영상을 볼 수 있고요. 특히 요거 추천드려요. 선생님이 꿈 장학생이라고 EBS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에게 장학금을 매년 수여를 합니다. 근데 이 스토리가 여기 나와 있는데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런 선배들의 스토리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한 번쯤 꼭 둘러보시길 바래요. 공부하는데 동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BSI의 좋은 점, 듀나의 좋은 점, 필요한 강의를 필요한 만큼 원하는 때에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다운로드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의를 보는 걸로 끝나시면 안 돼요. 반드시 혼자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친구들 지금 난 벌써 2학년 2학기가 돼서 늦은 것 같아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럴까요? 우리나라는요, 옛날 선조들이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남기셨어. 선생님이 좋아하는 말을 싹 가져왔습니다. 같이 보면서 힘을 냅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그죠? 시작이? 그렇죠. 천리길도 지금 시작하셔도 돼요.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거 해서 될까 싶지만 티끌 모아 태산을 이루실 수 있는 겁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시작을 하실 수 있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사람은 누구나 꽃이 피는 시기가 다 따로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의 꽃이 피는 시기가 지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부터 꽃봉오리를 만들고 노력하는 친구들은 머지않아서 반드시 꽃을 피울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